바람의 머신러닝 87번째 시간입니다. 5차 역전파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더 센 계층 구현하는 것 오늘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머신러닝 관련된 그 내용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영어만 조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해외에 있는 그런 석학들의 강의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힘든 부분들 중에서 영어 언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수학적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 그 가장 주된 타겟은 어찌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수준. 내가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이런 걸 조금 알고 싶다, 딥러닝 이걸 알고 싶다 그렇긴 한데 나는 아직 수학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복잡한 뭐 미분, 적분, 뭐 편미분, 뭐 이중적분, 뭐 이상한 것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한 한 수학적인 그런 베이스들을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가능한 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파이썬 언어 자체가 굉장히 쉽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들, 넘어야 될 그런 벽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머신러닝, 그 인공지능 이쪽 관련돼서 딥러닝 관련돼서 제가 하는 강의들은 빠른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10분, 15분짜리 강의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만들면서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면은 좀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강의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덧셈 계층을 이렇게 구현을 할 건데요. 클래스 addLayer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merLayer라는 그 곱셈 계층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하고 같습니다. init이라는 함수를 둘 거고요. 얘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 forward라는 함수에서는 x하고 y라는 두 개의 값을 외부에서 주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값을 돌려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거랑 좀 그 곱셈 계층 구현할 때는 여기를 x, y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난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와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x, y가 들어오면은 이 값을 더해서 돌려주는 게 forward라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이고, backward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똑같이 dout이라는 뒤쪽으로부터 어떤 dout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값이 앞에 있는 두 개의 그 노드 쪽으로 전달이 될 텐데 그때 두 개의 값을 각각 dx, dy로 해줄 거고요. dout을 그대로 전달해 줄 겁니다.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곱하기 1을 해줬는데 사실 이 곱하기 1은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dout이 그대로 dx와 dy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덧셈 계층 구현을 하는 이 클래스가 하는 일이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2개, 귤을 3개를 구입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덧셈 계층은 하나가 있고요. 곱셈 계층이 지금 3번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냥 사과를 하나가 100원짜리 사과죠. 사과 100원짜리를 2개. 자, 여기는 사과고요. 여기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에서 200이 만들어지죠. 여기 곱셈
곱셈 노드겠죠. 자, 여기 귤은 하나에 150원이고 귤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150원 곱하기 셋 해서 450원이 됩니다. 여기 곱셈 노드죠. 이 안에 들어오는 2와 100이 곱해서 결과로 나가는 것, 이 안에 들어오는 150과 3이 곱해져서 450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것, 이게 지금 곱셈 노드고요. 덧셈 노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200이라는 값과 450이라는 값이 더해서 나가는 거, 650이라는 값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덧셈이죠. 덧셈은 들어오는 걸 더해주는 거고 곱셈은 들어오는 걸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650이라는 값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시 곱셈 노드로 들어가고 여기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10% 세금을 내야 되니까 650 곱하기 1.1 해서 715라는 최종적인 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 715가 사과를 2개를 사고 귤을 3개를 샀을 때 내야 되는 최종적인 금액, 프라이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뒤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맨 뒤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건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죠.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 순전파가 되는 거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건 역전파가 될 겁니다. 순전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쉽게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 역전파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용했던 적은 없어요. 사용했던 적은 없지만 자, 그럼에도 이거를 우리가 쭉 사용하는 이유가 역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값들을 쭉 살펴보고 그 값들의 차이, 이 값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뒤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사실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전파라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부터 한번 와보겠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건 1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건 1이고요. 곱셈 노드에 대해서 역전파는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순전파의 값을 곱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즉, 자, 1이 1.1이 되고 여기서 1.1, 1.1, 1.1이 100, 2.2, 1.1이 3.3, 165, 여기 1이 이쪽으로는 1.1인데 이쪽으로는 650이 됐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1.1은 여기 1에다가 순전파 때 이쪽으로 들어왔던 값, 이게 얼마죠? 1.1이죠. 순전파 때는 1.1이 이렇게 들어오고 역전파 때는 이쪽으로 1이 들어온 다음에 1.1 곱하기 1 해서 1.1이 만들어진 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위쪽을 x라고 놓고 아래쪽을 y라고 놓을게요. x, dx는 이렇게 이 앞에서 왔던 이 y 값에다가 뒤에서부터 오는 dout 값, dout 곱하기 y가 dx가 됩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거죠. dout에다가 아이고, 덧셈 계층, 곱셈 계층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여기 백워드 y에다가 dout에다가 y를 곱한 게 d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이고, 자, 여기서 1에다가 여기서 세율 1.1 곱해서 이게 1.1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쪽으로는 650이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뒤로 넘어갔던 게 650이었죠. 650 곱하기 뒤에서부터 오는 1, 그래서 650 곱하기 1 해서 650이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1.1, 650까지 됐고, 자, 1.1이 덧셈 노드로 들어갔는데 덧셈 노드로 자, 역전파로 해서 들어온 값은 양쪽으로 똑같이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1.1은 위도 1.1, 아래도 1.1 그대로 가요. 덧셈 노드는 역전파 계산하기가 좀 쉽죠.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곱셈 노드인데 1.1이 사과의 개수, 사과 하나의 가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100이고요. 사과의 개수는 2였습니다. 즉 이쪽으로 들어온 값이 지금 1.1이죠. 1.1에다가 사과 하나의 가격 100, 100에다가 1.1을 곱해주면은 110이 되죠. 이쪽은 110이 되는 거고 이쪽은 100에다가 사과 개수 2였으니까 2 곱하기 1.1, 그래서 2.2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10, 2.2, 귤은 몇 개였죠? 3개였고 150원이었죠. 3개에 150원. 150 곱하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값 1.1, 150 곱하기 1.1에서 165가 만들어지는 거고 3 곱하기 1.1에서 3.3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순전파입니다. 100원 2개, 150원 3개, 그래서 100원 곱하기 2개 200원, 150원 곱하기 3개 450원, 2개 더해서 650원, 650원에다가 1.1 곱해서 715원 이렇게 됐던 거고, 역전파는 여기 1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1이 그대로 쭉 가면서 여기에 순전파 때 나왔던 1.1에다 1을 곱해서 1.1이 되는 거고, 자 여기 650에다 1을 곱해서 여기 650이 되는 거고, 여기 덧셈은 그대로 1.1이 전달이 되고 1.1에다가 여기 들어온 100을 곱해서 110이라는 값이 된 거고, 여기 2라는 값에다가 1.1을 곱해서 2.2가 된 거고, 150에다가 1.1 곱해서 165가 된 거고, 여기 3에다가 1.1 곱해서 3.3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순전파와 역전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순전파와 역전파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건데, 우리가 이 값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값들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잘 못 짜고도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짰는데, 그래서 잘못된 값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값인지 옳은 값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작은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작은 값들, 적은 개수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걸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2000개, 수만 개의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신경망을 막 돌리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2개 값 집어넣고 3개 값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면은 2개, 3개에서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200개, 2000개, 2만 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2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값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텐서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쓰면, 이미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그 코드들을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결과값들을 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얻어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로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값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을 쓰는, 소모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